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 저희가 때마침 자동차 관련 증권사 연구원을 모셨는데요. 아침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으면서 관련주들의 오늘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오늘 하루뿐 아니라 올 한 해 내내 완성차 그리고 완성차와 관련된 로봇주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투자증권 김성래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연구원님 보고서 보니까 예. 저성장과 물량 확대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예. 완성차 시장을 그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신,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자동차 네. 이 산업의 지금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막 증가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20년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21년도에는 이제 반도체 공급 이슈를 겪었었고, 네. 22년 하반기부터 사실 이제 물량이 증가를 하기 시작했고, 23년까지 이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난해 그리고 올해부터는 좀 저성장 국면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일단 올해도 일단 이제 내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저성장은 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한 1.1% 정도의 저는 물량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고서에 이제 내용을 보면 다른 것도 있어요. 2026년은 네네. 확장의 시간이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네네네.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이벤트가 맞습니다. 일어났던 것처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라든지 이런 로봇과 관련된 완성차가 이제 자율주행과 로봇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본격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크게 사실은 확장의 시간이라는 거는 네. 아까 이제 저성장 국면에서 선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요를 찾아서 거기서 얼마나 내가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거 측면에서 레거시 측면에서 하나의 확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CES에서도 공개가 됐지만 아틀라스라던가 그리고 자동차의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로봇 밸류체인으로 확장되는 이런 타임라인이 올해부터 이제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확장의 시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완성차가 하던 일들,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생산 확대, 그다음에 네,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네, 맞습니다. 새로운 전기차종에 대한 확대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사업 영역 자체가 이제 테슬라가 선두에서 하는 것처럼 자율주행과 로봇으로까지 확장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2026년은 그런 확장의 시대가 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침에 이제 실제로 그 아틀라스 로봇의 영상도 나오고 시연 장면도 조금 나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고 이 산업 현장에 투입된다라고 하면 진짜로 노동력을 대체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좀 들던데요. 네네. 이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은 지금 현대차는 기술의 개발 정도가 어느 수준까지 왔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선두권을 테슬라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네네. 테슬라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좀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테슬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자율주행은 냉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조금 후행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나 후행한다고 지금 봐야 돼요? 뭐 어떤 전문기관에 따라서 좀 네. 보는 뷰들이 다르긴 한데 뭐 3년이다, 5년 정도의 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핵심은 자율주행에서 핵심은 결국에는 데이터이거든요. 네. 지금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70만 마일 정도의 그 누적 주행 거리를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차량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계속 이제 또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차량을 이제 전기차를 통해서 계속 이제 공급을 해 왔던 거고요. 2010년대 후반부터 거기서 얻어냈었던 그런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FSD 버전 14를 네. 뭐 한국에도 이제 풀면서 지금 뭐 제대로 이제 오퍼레이션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현대차 그룹은 냉정하게 이런 OTA가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차량, 이걸 우리가 SDB라고 얘기하는데 SDB 차량의 원료는 사실 25년이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걸 도메인 아키텍처 기반의 어떤 차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테슬라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저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축적 용량 자체가 좀 아직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고도화시킬 수 있는 AI 모델 결국에 고도화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지금 좀 제약이 있고 어느 정도 타임 갭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로보틱스는 좀 말이 다른데 네. 오늘도 이제 사실 CS에서 강조했던 게 이제 피지컬 AI였습니다. 피지컬 AI의 핵심은 뭐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디지털 AI라고 이제 칭하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에서. 네.
디지털 AI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인포머티브, 그러니까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AI를 적용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직접적인 어떤 동작,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로봇이 동작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어디서 동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 이번에 얘기했던 거는 물류센터 그리고 공장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확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어플리케이션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여기에 로봇을 적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느냐. 어플리케이션을 확보하고 있느냐라는 의미가 정확히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로봇을 네.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요처를 내가 얼마나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에 현대차는 자신들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 네. 있었던 공장들을 계속 지금 스마트 팩토리 컨셉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오늘 이제 SDF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로봇 친화형 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여기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제대로 어떤 상황을 인지하고 내가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변 환경이라는 것들을 결국에는 이 로봇이 인지하는 건 다 우리는 그냥 눈으로 인식을 하지만 네네. 로봇은 다 디지털 트윈, 환경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 정보를 통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요소의 다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뭔가 취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공장에서는 적용되기 사실 힘들고 로봇 친화형 어떤 공장, 스마트 팩토리 컨셉이 적용되어야 거기서 로봇이 적용되고 로봇의 어떤 적용을 통해서 생산성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차 그룹은 거기에 있어서는 테슬라나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는 조금 더 앞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적용할 수 있는 네. 스피드업에 있어서는 현대차가 조금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결국에는 미국 공장, 네, 최근에 맞습니다. 지어놓은 미국 공장이 네, 맞습니다. 로봇을 투입하기에 굉장히 좋게 예.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테슬라보다도 예. 아틀라스를 투입하고 하는 데 있어서 네, 속도감이 훨씬 더 있을 것이다 이런 네, 말씀도 정확하게 이해가 예, 되네요.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좀 한 3년에서 뭐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만 좀 5년까지 다르지만 뒤쳐졌다고 네네네. 얘기하지만 로봇 상황은 좀 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거는 조금 다른 이슈긴 한데 네.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갑자기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현대차나 기아차의 전기차 판매에 좀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경쟁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으로 좀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네네네. 평가하세요? 그 가격을 낮추는 부분도 네. 좀 더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라인업을 조금 더 이제 까놓고 보면은 네. 그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확대되고 있는 움직임은 어포더블 EV라고 하는 그 3만에서 4만 유로 정도대의 그 전기차의 그 시장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맞는 타겟팅할 수 있는 라인업을 확대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테슬라는 뭐 아시겠지만 모델 3, 모델 Y가 어느 정도 그래도 대중형 모델이긴 하지만 가격으로 따지면 한 4만 5천에서 5만 유로 정도는 하거든요. 유럽 기준으로. 달러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걔를 디스카운트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테슬라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4가지 모델 거기에 플러스 이제 사이버 트럭까지 굉장히 제한적인 라인업을 가지고 시장을 어떻게든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가격을 낮추는 거는 거기에 맞는, 거기에 걸맞는 해당 세그먼트에 걸맞는 차종을 확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기아가 거기에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가격을 낮추고 네. 여기에 같이 걸맞게 FSD에 대한 가격도 조금 더 디스카운트를 해서 고객에게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얘기가 영향이 달라질 있을 거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FSD 하려면 우리 돈으로 한 950만 원 네, 이렇게 네. 줘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FSD 아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모델 S랑 모델 그냥 X만 미국에서 가져온 예, 차량만 그렇죠. 되는 거고요. 그건 또 네네.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글로벌 시장 전체로 보면 예, 예. 그렇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오늘 이제 로봇 때문에 현대차 주가가 확 올랐다가 윗꼬리를 좀 지금 달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관세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관세는 그렇죠. 예. 15%로 완화가 됐고 올해 이제 현대차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 상황을 어떻게 네. 보시는지가 핵심이죠. 뭐, 네. 일단 어제도 사실은 로보틱스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좀 주가 흐름이 좋지는 네네.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CES를 앞두고 이제 세론이 나오는 거 아니냐, 한번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한 사이클이 좀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긴 있는데 네. 일단
자동차 밸류 체인이 로보틱스로 확장되는 구간은 올해부터가 이제 가시화가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아까 뭐 CS에서도 공개했지만 양산 시점은 28년이거든요. 근데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POC, 그러니까 Proof of Concept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네. 이제 거기서는 뭐 소량 양산을 하거나 컨셉을 계속적으로 구체화를 하면서 고객에게 어떤 기술적인 프로그레스를 이제 어필하는 단계이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타임라인들, 거기에 대한 이벤트들은 올해 연중으로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저는 로보틱스에 대한 사이클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현대차도 오늘 지금 조금 좀 빠지고 있는데 네. 저는 그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계속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뭐 28년 양산까지 가려면 중간중간에 이벤트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때마다 이제 주가가 좀 동력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실질적인 밸류 체인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하고 이제 약간 로봇하고 이렇게 분류해서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를 보니까 커버하시는 종목 중에 현대모비스, HL만도 네. 최근에 목표가를 조금 다 올리신 것 같던데 네, 그게 맞습니다. 약간 로봇이나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나요? 결국에는 네. 그 로봇의 밸류를 이제 부여를 하기 시작했고 로봇의 밸류를 점진적으로 이제 늘릴 계획인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전체 매출에서 로보틱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저는 이제 바로미터로 잡았고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3만 대가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네. 로봇 양산 3만 대를 했을 때 저는 연간 매출을 한 3조에서 3조 4천억 정도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뭐 재료비가 한 70% 정도 되고 그러면 재료비 중에서 또 액추에이터가 차지하는 비중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연간으로 이제 현대모비스가 가져갈 수 있는 매출은 한 8,500억에서 뭐 9천억 정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되면은 2030년에 모비스의 매출이 계속 타임라인을 한 5에서 6% 정도 매출이 계속 성장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매출의 한 1% 정도는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액추에이터의 밸류를 받고 있는 뭐 중국의 업체들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45에서 50배 정도의 이제 네. 밸류를 받고 있는데 PER 기준으로 그러면은 그 부분을 한 1% 정도는 로봇으로서 이제 모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다. 뭐 이거는 이제 만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목표 주가는 거기에 맞게 이제 상향을 시키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올렸습니다. 현대 계열사는 아니고 이제 주변에 있는 공급 업체들에서 네네네. SL도 로봇주로 보시면서 네, 이제 맞습니다. 그 목표가를 좀 올리신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SL이 지금 사실은 좀 주목을 덜 받고 있는데 저는 네. SL을 주목해야 된다고 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번에 그 네. CS 2026에서 뭐 로보틱스 쪽에서 무슨 혁신상을 수상을 한 게 모베드라는 제품이거든요. 네. 근데 그 모베드는 현대차에서 로보틱스 랩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또 22년, 23년에 계속 CES 때 공개했었던 게 이제 뭐 플러그 앤 드라이브라는 모듈도 공개를 했었었는데 로보틱스 랩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양산을 맡게 되는 게 SL입니다. 그러면은 SL은 양산이 사실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보틱스 랩, 현대차 그룹에서 모베드나 플러그 앤 드라이브를 이제 플러 D라고 하는데 네. 그 제품을 직접적으로 지금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력사를 통해서 위탁 생산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일단 SL입니다. 그래서 SL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에 대한 어떤 매출의 증가는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날 텐데 얘를 지금 전체적으로 평잔을 때려 보게 되면은 한 1,000에서 1,200억 정도 연간 매출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SL이 현재 지금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거에 한 1에서 1.5% 정도는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밸류는 충분히 로봇 업할 수 밸류를 있다. 좀 줄 네.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오늘 얘기한 걸 종합해서 올해 로봇과 현대차와 관련된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고 가져가야 되는지 종합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단 저는 아까 이제 네. 확장의 시간에서 레거시 쪽에서 보는 것들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결국에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은 하이브리드 수요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어포더블 EV 전기차 쪽에서 이제 비해서 C 세그먼트 쪽에서의 그런 전기차 시장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지금 일단 올해 공격적인 라인업이 증가되는 거는 저는 기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이제 텔룰라이드
그리고 스포티지가 이제 북미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EV2가 2월 달에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양산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EV4, EV5도 지난해 출시돼 가지고 올해부터 계속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전체적인 이제 전기차 플라인업 구축되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라인업이 확장되는 저는 기아가 기아를 좀더 일단 보자. 저는 네. 신차 효과가 배가하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부품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모비스를 저는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올해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밸류체인에서 로봇 밸류체인으로 전환해서 중심이 되는 거는 결국엔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 캡티브 쪽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가시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술적인 지분을 얼마나 유의미하게 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그 액추에이터 쪽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앞으로는 저는 계속 밸류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 선호주 말씀 주셨어요. 기아차하고 현대모비스 좀 올해 주목해 보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김성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